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입을 털었습니다. 리플과 최고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에서 서열 두 번째 은행이죠. 거의 최고의 상업은행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스테이블 코인 채택과 CBDC가 필연적이라고 말합니다. CBDC가 민간에서 만든 CBDC를 결국 채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리플과 최고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짱짱한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버넌스란 말이 또 연상이 되시죠? 전 세계는 급속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의 인류는 2022년이 아니라 2032년에 겪을 법한 일들을 겪고 살고 있다. 이렇게 빨리 진화하는 인류, 지구, 세계의 많은 일들을 이제는 정부라는 한 곳에서 그 많은 의사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부 기구 그리고 민간 기업과 같이 손을 잡고 모든 시스템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거버넌스. 거버넌스란 말이 참 요새 참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식이나 생각, 사상도 마찬가지고 문화, 스포츠 모든 면에서 이제는 모든 의사결정들이 중앙 집권적이 아닌 다수의 뜻에 따라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분산 원장의 원리입니다. 결국 비트코인 분산 원장은 많이 들어보셨죠. 분산 원장을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거래했던 거래 원장을 분산시킨다. 여러분들의 통장 내역을 그 누구나 볼 수 있게 노출시킨다. 이게 분산 원장이다. 중지자 없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 누군가는 내 거래에 대한 보증을 서야 된다. 어떻게? 암호화된 해시 값으로 표현이 된다. 나를 모르는 수많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그 거래에 대한 참과 거짓을 인정을 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보낸 거는 당사자들만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데이터 안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확인을 하고 내 거래를 인정하는 노드, 네트워크 참여자가 된다. 그리고 나 또한 그 네트워크 참여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래에 대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보증인이 된다. 내 거래에 대한 인정도 받을 뿐더러 나 또한 다른 사람의 거래에 대한 인정인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 결국 암호화된 해시값. 그럼으로써 중재자 없이 은행을 거치지 않은 순수한 P2P 거래가 완성이 된다. 이게 분산 원장입니다. 근데 이게 이 분산 원장으로 뿌려졌는데 그들이 담합을 할 수 있잖아요. 네트워크 참여자들끼리. 이게 51%의 어택. 담합을 해서 그건 거짓 거래야.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 비트코인의 블록 생성이 힘들다는 거죠. 크리스 라슨이 걱정을 했던 게 이런 것들이에요. 중국이 너무나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참여자들끼리 담합을 해서 거짓 블록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정상적인 블록 형성이 힘들다. 그들에 의해서 농락당할 수 있다.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송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트코인 원리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지식이 점점 높아져야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이 높아져야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을 쥔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이사이 이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의 최근 메모에 따르면 CBDC는 상업은행이 아니라 미연준의 책임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 가능한 디지털 통화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저께 영상에선가 제가 이야기 드렸죠. 미 연방준비은행에서는 국민들 개개인의 개인정보만 감시를 하고 그 외적인 것들은 분명히 민간 기업이 그걸 맡게 될 것이다. 슬슬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같이 하고 계시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리플과 오래된 파트너 관계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잠깐 리플로 가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전체적으로 리플의 협력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대표적인 은행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했던 그런 기관들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SBI, 트랭글러, 크로스,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방금방 아실만한 회사들이 쭉 나열이 돼 있죠. 그리고 중동의 은행들. 근데 이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들이 갖고 있는 협력사들이 또 있죠. 이게 또 어마무지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다 네트워크 안에서 얽히설키 모든 시스템들이 전 세계적으로 리플과 다 협력 관계에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비자. 그러면 이들이 왜 SEC에 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 짓거리를 하고 있을까요? 미국에서 인정을 안 하는데 이들은 도대체 왜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협력 관계를 가지고 이러고 있겠냐고요. 대한민국 코인 유튜버 중에 제가 제일 큰 음모론자입니까? 가장 현실적인 놈이죠,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 오르면 다 오르고 비트코인 떨어지면 다 떨어져요. 리플 따가 아니잖아요. 리플 혼자. 솔직히 SEC에 소송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리플 가격 그러면 2, 300원이 맞죠. 다 던져야 맞죠. 잡고 있잖아요, 다들. SBI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7.8%를 보유하고 있어요. 7.8%면 몇 개입니까, 리플이? SBI가 78억 개입니까? 7.8%인가 8.7%가 될 거예요. 꼭 이럴 때는 생각이 안 나요, 정확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들어와 있는 회사 말고도 SBI,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이들이 다 또 연계가 되어 있는 큰 서클이 또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온라인 결제, 오프라인 결제, 종이화폐를 만지는 은행, 그리고 디지털 결제를 취급하는 모든 회사들까지 연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입을 털잖아요. 계속 이제 하나 둘씩 어떻게 될 것이다. CBDC에 관해서. 그러면 다시 본문의 자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미국은 마침내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쭉쭉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CBDC가 오늘날 전자화폐의 불가피한 진화라고 썼습니다. CBDC, 디지털 화폐. 종이 돈이 사라지고 디지털 안에서 돈이 생성이 된다. 그러면 천문학적인 돈이 세이브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달러는 분명히 기축 통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CBDC 채택을 하게 되면 결국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의 CBDC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올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어쨌든 기축 통화국의 달러를 받기 위해선 그 시스템과 맞춰야 되겠죠. 붕어빵을 찍는데 왼쪽 거 다르고 오른쪽 거 다르면 찍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틀 그대로 붕어빵 찍듯이 그대로 갖고 올 거란 말입니다. CBDC를 사용하게 되면 검은 돈들이 사라지겠죠. 금고 안에 있던 땅 속에 묻어졌던 인재 종이 지폐들이 CBDC로 사용을 하기 위해선 그 돈들이 수면 위로 완벽하게 올라오겠죠. 왜? 바꿔야 되니까. 종이 그대로 놔두면 이제 불태워야 되니까. 그러면 통화 정책을 펼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진짜 세상에 뿌려진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체크가 되기 때문입니다. 종이 화폐를 이제 더 이상 찍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세이브가 되지만 또 거기에 따르는 효과, 세금 탈루가 사라지죠. 모든 돈의 흐름을 정부가 관할을 하고 있는데 세금 안 내는 기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엄청난 세수가 거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의 이벤트가 더 터지죠.
어마어마한 돈이 세수로 거치게 된다는 거죠. 이 많은 돈들을 결국 나라는,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게 될 겁니다. 장점이 너무나 많은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국가도 굉장히 투명해지겠죠. 비자금 같은 거 만드는 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그만큼 투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개개인들의 삶이 약간 피폐해질 수는 있겠죠. 인간 존엄성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사는 담배 한 갑, 라면 한 봉지, 떡볶이 이런 게 다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바람도 못 필 것 같아 이러면. 그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썼잖아요. CBDC가 오늘날 전자화폐의 불가피한 진화. 금융기관의 디지털 자산 보관 및 거래 솔루션을 탐색하고 결제회사가 플랫폼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합함에 따라 향후 몇 년 동안 스테이블 코인 채택 및 결제 사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결제 시스템이 계속 진화하고 국가 간 더 빠른 지불 옵션 이걸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CBDC가 가게와 기업을 위한 잠재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내 결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말, 민간 기업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의 사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미연준에서 CBDC를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100% 맞을 겁니다. 현재 온라인 은행 계좌 또는 결제 앱과 같은 기존 형태의 디지털 통화에 대한 책임은 상업은행과 같은 민간 기업에 있다. 그 대신 나라는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가만 체크를 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힘을 쓸 것이다.가 맞을 겁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건 금융 안정성 유지,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불법 거래 근절을 포함하여 잠재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금융 안정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더블 스펜딩, 이중 지불이 돼서는 안 된다. 제가 이것도 어제 이야기 드린 거죠. 드디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입을 조금씩 털어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좀 입을 털어줘야 되는데 XRP에 관한 이야기를 곧 일론 머스크가 입을 한번 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제 생각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